현재 도쿄올림픽을 불과 6개월도 안 남긴 시점에서 스가 총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정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이번 여름에 경기가 개최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며 일본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도쿄올림픽에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IOC 바흐 위원장도 맞장구를 쳤는데요. 바흐 위원장은 7일자로 요미우리 신문 등과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희망을 전 세계에 선사하여 일본인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IOC 위원장이 직접 스가 총리를 지지하면서 도쿄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뷰가 공개되자 오히려 일본의 대중들은 바흐 위원장은 스가와 둘이 올림픽을 하기 바란다 혹은 WHO 총장과 시진핑의 관계와 비슷한 건가 라면서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며 질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매일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유럽과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8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7,570명이 새로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쿄의 확진율은 대략 10에서 20%로 매우 높습니다. 확진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 감염자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하루 검사 건수가 6만 건가량이며 매일 확진자가 600에서 1000명 사이이므로 확진율은 1% 유지하는 것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검사 수를 늘린다면 일 확진자가 수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하고야 말았는데요. 여기서 또한 일본은 한국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5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로 매우 엄격한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면 대부분 업장은 폐쇄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이후에 각종 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사태 선포 시점이 너무 늦었고 눈에 띄는 휴업 요청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작년 4월 7일 긴급사태를 처음 발령했을 때는 체육관, 스포츠클럽, 파친코, 유원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휴업 요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국민의 협조 가운데 방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음식점도 8시까지 단축 운영을 하면 지원금을 하루에 63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경제는 얼어붙게 하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또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도 휴원, 휴교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을 향해 가며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느슨해진 셈입니다. 한 일본 방송에서는 이에 관해서 많은 도쿄 시민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며 젊은이들은 건강해서 괜찮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당국은 도쿄올림픽 의지를 계속 불태우며 경기장 실험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염이 확산하던 작년 11월 초 경기장의 관람객을 정원의 86%까지 채우고 프로야구 경기를 강행하는 실험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이 악화되는 실험일 수 있다면서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장 입장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000명 이하의 인원을 입장시킨다면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공연도 가능합니다. 무늬만 긴급사태 선언이지 실제로는 코로나를 방지할 이렇다 할 대책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림픽 개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스가 정권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언이 나오는데요. BBC 방송에 따르면 현역 IOC 위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재직 중인 79세 딕 파운드 의원은 올해 7월에서 9월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관련해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방안의 코끼리로 비유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본이 공을 들였기 때문이겠죠. 일본에서 수십조 원의 손해를 매년 보면서 올림픽을 연기시키고 개최한다는 것을 누가 막기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딕 파운드 의원은 작년 2월에 일본의 크루즈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올림픽은 2년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참으로 쓴소리를 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딕 파운드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방역 상황이 매우 불만인 것입니다. 파운드 의원은 운동선수들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올려야 하며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은 선수들이 입국하기 전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도 백신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흐 위원장은 이에 관해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올림픽 방문객도 가능한 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안전한 올림픽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모더나의 경우 5월이나 돼야 승인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보고 계속해서 백신이 안 들어온다며 K방역 자랑하더니 정작 백신 확보가 늦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백신 승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임상시험도 자체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등 결국 모더나를 비롯해 일부 백신 접종은 6월께나 시작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시작 전에 백신 접종을 상당히 끝낸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막상 백신 접종이 올해 안에 제대로 될지 부정적인 반응도 해외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백신이 수백만 개가 공급됐으나 아직 1000명도 접종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불안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정도만 인구의 10%가 접종한 상태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20에서 30%가 보관이 잘못되어 그냥 버리는 사태도 나옵니다. 백신 공급은 부족한데 사람들은 맞지를 않고 보관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백신 공급과 함께 국민들 모두가 백신을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는 게 큰 변수가 되는데요. 한국은 정은경 질병청장의 7일자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백신 접종을 1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집단 면역은 11월 정도에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접종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미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록 접종 시스템에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날짜를 대상에게 미리 문자로 알리고 와야 할 날짜에 오지 않으면 리마인드 문자를 보내는 공지 시스템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백신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백신 도입이 가장 늦은 한국이 오히려 상당히 빠르게 접종이 끝나 집단 면역을 완성할 수 있다며 IOC 위원이 이야기하는 안전한 올림픽을 할 장소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도 나옵니다. 또한 한국은 서울은 물론이고 가장 최근 올림픽인 평창올림픽도 훌륭하게 마친 경험이 있으므로 굳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또 질병관리청은 올림픽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IOC는 어젠다 2020을 통해서 일본에서 불가능한 경기를 인근 국가에서 치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한국의 상당한 부분의 경기를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역이 좋더라도 경기할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겠죠. IOC에서는 선수들과 국민들이 안전한 수용 가능할 정도의 방역 수준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런던시장 선거에서도 도쿄 대신에 런던에서 올림픽을 치르자고 하면서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국가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국은 국민들의 협조 가운데 현재 확진자 1000명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위안부 갈등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양국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약 200여일 남겨두고 개최에 대해 최종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조직위 신년 강연에 나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도 못한다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신경을 드러낸 것입니다.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수도권에 긴급사태가 선언된 데다 계획까지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리 위원장은 이어서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주춤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 끝까지 담담하게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긴급사태가 엄청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되고 있고 수도권에만 내려졌던 긴급사태 선언이 14일부터는 전국 11개 지자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은 지난 2월 7일까지로 예정됐으나 그 사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막지 못하면 더 연장을 해야 합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대외조직위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긴급사태가 3월까지 이어지면 올림픽 개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취소밖에는 대안이 없다. 더욱 문제는 여론도 강력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교토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는
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5%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죠. 응답자의 80%가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입니다. 13일 NHK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38%가 중단을 원했고 39%는 재연기를 원했습니다.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고작 16%에 그쳤습니다. NHK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27%가 개최를 원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부정 여론이 11%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최장수 의원인 딕 파운드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 1년 연기를 발표한 건 3월 24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앞서 현역 IOC 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딕 파운드 의원이 올림픽 연기를 미리 예측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파운드 위원은 지난 7일 영국 공영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린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모두가 논쟁을 피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급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사실상 올림픽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IOC 위원이 현 상황에서 취소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기에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파운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문제가 방안의 코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돈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긴급사태 지역을 확대한 날 세계보건기구는 일본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 역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지역 확대 결정을 전하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에 큰 의문을 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준비 역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개최국 일본도 대표 선수를 20% 정도밖에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연습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각국 대표단과의 협의, 성화 릴레이, 선수단 입국, 개회식 준비, 의료증 확보 등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앞으로의 감염 상황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아예 2024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의 전설적인 조정 선수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도쿄에는 2024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파리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는 2032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한 동향을 살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도쿄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나 대회 조직위 등 사이에서 조율되겠지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올림픽을 핑계로 이루어져야 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과업이 많은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극복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납치 문제도 주요 과업 중 하나입니다. 스가 총리는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치 문제가 이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납치 피해자 가족이 고령이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가 있다. 이어서 북일 평양 선언의 토대를 두고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운한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긴급사태 발령과 더불어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 외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을 원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신규 입국을 중단하면서도 11개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인 비즈니스 트랙은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트랙은 1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단됩니다. 이미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21일 0시까지만 일본 입국이 허용됩니다.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는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이나 친족의 장례식과 출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불가능해집니다. 일본은 확산세가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5,871명입니다. 여전히 6,000명에 달하죠. 누적 확진자는 30만 4,752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과연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